이철이의 정치쇼. 예, 청관율의 큰 그림 진행하겠습니다. 시사인의 청관율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뭡니까? 기본소득 이야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죠. 특히 정치권에서 지금 기본소득. 네네. 이게 사실 뭐 정책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최근 올해 들어가지고 원래 이제 뭐 이재명, 이낙연 양강이다, 뭐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뭐 3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최근 몇 주 동안 굉장히 급격하게 대선 판도가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걸로 좀 변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지사 대표 정책이죠.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도 정책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양쪽 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경남지사. 네네. 이분이 정책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이죠. 이른바 정책통인데. 네네. 내용을 저도 기사를 읽어봤습니다만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이걸 강하게 비판한 거죠. 기승전 기본소득은 틀렸다. 뭐 이렇게 그 평소 스타일 생각해 보면 상당히 강하게 얘기한 편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전에 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거나 뭐 이낙연 대표 그리고 정세균 총리에 또 비슷한 취지로 말을 했는데 이제 김경수 씨는 좀 또 뭐랄까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친문 적자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김 지사까지 이제 이 기본소득 비판에 가세를 하면서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뭐 이재명을 딱 찍어서 네네. 저격한 거다. 언론용어로 친문이 보면. 포위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 주제를 잡는 언론들도 꽤 있었죠. 네. 지금 보면 현안들이 다른 것들도 김경수 지사 언급할 만한 것들이 많은데 네네. 그런 것보다는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한 이유는 뭘까요? 취지를 뭐 제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좀 취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이제 코로나19 초기에 1차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주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굉장히 논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주느냐 아니면 이제 힘든 사람들 골라주느냐 골라줄 방법은 있느냐 뭐 이 여러 가지 논쟁 끝에 1차 재난지원금 다 받으셨잖아요. 이제 전 국민한테 주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재난지원하고 이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하고 이 두 개가 이제 섞이기 시작했다라는 게 김 지사 핵심 문제의식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건 저희도 몇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뭐 인공지능 이런 것 때문에 일자리가 앞으로 줄어든다. 그럼 사회가 그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굉장히 장기적인 그 질문인 반면에 재난지원은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인데 이 두 개가 지금 섞여버리면 이야기가 상당히 산으로 간다는 거죠. 조금만 더 부연을 하면 사실 저희도 많이 다뤘습니다. 재난기에 정치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가 이후에 한 세대에 굉장히 중요한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왜 IMF 외환위기 이후에 해고당한 사람들을 사회가 살려주지 않는구나. 각자 도생이다. 그럼 이제 각자 도생으로 살아야 된다. 이러고 한 20몇 년을 각자 도생으로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난기의 정치가 어떤 규칙을 만들어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한 세대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기에 이렇게 뒤섞어서 좀 이게 서로 시간축이라고 할까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섞어버리면 다음 세대에 잘못된 규칙을 만들어주게 된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 김경수 지사가 오해를 좀 풀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던데. 네네. 근데 1차 재난지원금 이게 이제 전 국민에게 다 지급된 거잖아요. 그랬었죠. 그때 전 국민 지급을 김경수 지사가 주장하지 않았던가요? 당시에 이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경남이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제일 먼저 썼습니다. 사실은 재난지원금하고 기본소득을 제일 먼저 엮은 사람이 본인이에요. 사실 어떻게 말하면 당시에 이제 논쟁 구도를 보면 이제 기획재정부는 하위 50%에만 주자. 이제 민주당은 뭐 70% 80%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이제 자, 여기서부터 다시 김경수 지사의 설명인데요. 경남에서 이걸 제도를 하려고 해보니까 선별이 도저히 불가능하더라. 우리가 도대체 몇 명 어디까지가 70%인지 이런 걸 소득 데이터를 바로바로 갖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이제 했던 얘기는 일단 전 국민한테 쭉 주고 그럼 이거 소득이잖아요. 이거 나름대로 그래서 소득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연말정산 다들 이제 그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 하셨을 거고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5월에 이제 종합소득 정산 하시잖아요. 이 소득 정산 때 이 소득으로 잡으면 세금 내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실 고소득자들은 더 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산할 때 돌려받으면 부자들만
돈을 다시 돌려내는 거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은 그 면세점 아래로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선별적으로 그 힘든 사람들한테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주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 빠르게 주고 재난지원은 굉장히 신속해야 되니까 쓰러지기 전에 줘야 되니까 빠르게 주고 결과적으로 이제 선별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이 그때 표현으로는 보편지급 선별 환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걸 이름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붙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혼란을 본인이 자초한 측면도 좀 있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정리해주고 싶은 책임감의 발로다. 결자해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두 개가 섞여서는 안 되고 이 두 개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 그 경남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그 이후로 잘 안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이 논의가 뒤섞여 있고 뭐 취지는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가 이걸 기본소득이라는 논의로 재난지원과 기본소득을 계속 뒤섞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는 좀 분리해서 논의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사실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비판을 정면으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생각은 전국민 지급은 안 된다? 네, 안 된다. 예, 재난지원에 대해서는. 예. 재난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기본소득도 크게 보면 복지 아니에요? 그 자체가 굉장히 거대한 질문이십니다. 그 큰 그림이라고 코너 이름을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안에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거대한 질문이긴 한데요. 정책적으로는 이제 복지국가론하고 기본소득론자들은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 중입니다. 기본소득이 복지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지만 복지죠. 복지 정책인데 예. 그런데 이제 기존의 복지 체제와의 관계를 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복지잖아요. 예, 복지 정책의 일부잖아요. 네네. 그리고 재난지원이 있는 거고. 그런데 복지라는 거는 결국 사회가 공통으로 재난에 대비를 해서 네네. 특정 그룹이 재난을 입었을 경우에 보상해주고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복지의 개념 자체를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시면 다른 말로 하면 재난지원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달라요. 그렇죠. 위험에 당첨된 사람한테 주는 그러니까 거죠. 그것도 재난에 대해서 사회가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게 크게 다른 개념이에요?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 이제 김경수 지사와 이재명 지사의 차이가 거기서 드러나는데요. 아주 정확하게 쉽게 짚어주셨는데 김경수 지사는 재난 위험에 당첨된 사람한테 주자는 겁니다. 위험에 당첨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지만 사실 소득이 줄거나 뭐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거나 뭐 이렇게 자영업이 파산을 하거나 이런 모두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괜찮은 일자리 다니시는 분들은 좀 삶이 불편해진 건 있어도 소득이 줄진 않았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위험에 당첨된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당첨된 사람들을 잘 찾아가지고 두텁게 충분하게 이렇게 뭐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이건 사실 찔끔 지원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약간의 반론을 하자면 복지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네네. 반면에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앞에 거 다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 재난 피해를 더 많이 입은 사람한테는 더 많이 줘야 된다. 다 동의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이 재난의 피해 안 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모두가 다 힘들고 그러니까 재난에 당첨됐다라는 표현을 두 정치가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크게 논쟁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정책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네네.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가져갈 거냐에 대한 논쟁은 충분히 해야 되지만 이거 얘기하면 마치 재난지원금을 엉뚱한 데 쓰는 것처럼 하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프레임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그 기술적인 차이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기술적인 차이로 볼 수도 있고 철학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인터뷰를 할 때는 이 두 개가 지금 철학적으로 다른데 이 충돌이 이제 지금 내가 왜 이거에 반대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재명 지사 쪽에도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이제 경기도에도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보내는 셈이네요. 그러니까 기승전 기본소득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틀렸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김경수 지사의 주장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기본소득만이 답이다 이렇게 외골수로 외치는 건 잘못이죠.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비쳤다면 본인이 저는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 생각하는데
이 지사가 이제 그 김경수 지사 비판 이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내 주장만 고집하지 않겠다. 정책 논쟁은 언제나 환영이다. 물론 이게 의견을 바꾸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뭐 이른바 로우키라고 하죠. 이게 자세를 낮추고 이제 논의를 더 듣겠다라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그 주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최유력 주자로 앞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게 적절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뭐 그건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지사의 주장을 바라보는 쪽이 역으로 기성전 기본소득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네네. 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지사가 그렇지 않다는데 굳이 보는 사람이 왜 자꾸 너는 기본소득만 주장하냐라고 편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을까요? 그 두 가지 차원이 잘 분리가 돼서 얘기가 된다면, 이를테면 기본소득은 장기적인 문제고 뭐 이제 일자리가 미래에 얼마나 줄어들 것이냐, 이것도 사실 논쟁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장기적인 문제이고 재난지원에 대해서는 좀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다. 이게 논의가 잘 분리가 된다면 아마 이제 지금의 혼선은 잘 없을 겁니다. 그 인터뷰의 취지도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정책 토론이 굉장히 치열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잘 나눠져서 논의가 된다면 민주당이 그 공약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신뢰한다. 이게 김 지사 설명이고요. 다만 이제 그러기 위해서라도 뭐가 무조건 정답이다라는 식으로 논의를 시작한 건 곤란한데 뭐 거기서 이제 김 지사 진위는 그건 거죠. 지금 기본소득이 무조건 정답이라는 논의를 이재명 지사가 적어도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이후의 논의가 어떻게 굴러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도 이제 언론으로서 그 논쟁을 촉발시킨 그 지면 논쟁을 촉발시킨 매체로서 그 이후의 논의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김 지사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거는 위기 시기에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구조개혁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네네. 구조개혁의 내용은 뭐 언급하신 게 없더라고요. 그 구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는 정부가 그 시민들의 소득을 실시간에 가깝게, 물론 실시간은 불가능합니다만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고 하면 예전에는 세금 더 뜯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근데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북유럽 국가들, 뭐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재난 지원을 굉장히 빠르고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그 폐업한 나라에 얼마가 손해봤는지도 빨리 알고 이건 복지 국가들이 국민의 소득 파악이 잘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굉장히 말하기 어려운 거였는데 지금 시기라면 국민들이 동의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국세청이 갖고 있는 소득 데이터를 정부가 시스템으로 이제 다 공유를 해서 어디서 소득이 지금 빠지고 있느냐, 누구를 지금 도와줘야 되는지를 정부가 좀 더 빠르게,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체계적으로 알 수 있어야 복지국가를 갈 수 있다. 거기에 딱 걸려 있었던 건데 지금 이 위기 시기에는 국민들이 그걸 동의해 주실 수 있도록 정치가들이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 네네. 이거잖아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많이 강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된다고 해서 복지국가로 자동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할 일이 굉장히 더 많죠. 근데 그 이전에 국민에 대한 그 어떤 소득에 대한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정부가 갖고 있지 못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다는 걸 이번 재난기에 우리가 모두 다 확인을 한 거죠, 사실.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이제 크게 구조개혁에 대한 언급을 좀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끝까지 읽었는데 네네. 아직 정사진을 비전, 제시 안 하시더만요. 굉장히 뭐랄까 아직은 행정과 비전의 경계에 서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친문 핵심 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 흔히 대통령이 아주 가까운 네. 뭐 복심이라는 표현도 쓰고. 뭐 어떤 표현을 써도 사실 어울리는. 그렇죠. 근데 이분하고 이낙연 대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런 분들, 정세균 총리까지 나서서 반 이재명 전선을 형성하는 게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왜 이 시기에 하느냐. 그랬더니요. 흥미진진한데. 그렇게 물어봤죠. 저기 친문들하고 그 친문 차원의 이재명 저격이냐. 네. 아니 뭐 정책 토론 하자는데 뭐 그런 걸 물어보느냐. 정책 토론을 그러면은 시기를 봐서 하느냐라는 취지로 답을 했고, 그래서 한번 뭐 내친김에 한 번 더 물어봤죠. 이거 저기 그 가까이 지내는 동지들, 소위 친문 핵심 그룹하고
상의하고 결단한 거냐 이 인터뷰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결단할 얘기라고 생각 안 했다. 이거 정책 얘기다. 평소 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는 지금 무슨 뭐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 그대로 들어달라라는 걸 계속 강조를 했었죠. 당사자 주장이 그렇고. 네네. 제가 뭐 인터뷰한 기자로서는 어떤 느낌이에요? 저는 사람의 마음을 예측할 역량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제히 어떤 똑같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정치적 문법으로 해석을 하자면 네네 뭐 포위한다 뭐가 있는 거죠, 그죠? 글쎄요. 그 사실 제가 정치 취재 15년 해봤지만 누가 보기에 이 기획을 하고 의도를 가졌다라고 너무나 자명하게 생각하고 들어가 봤더니 우연인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 뭐 사실 그래서 예단하기 어려운 얘기들이 참 많긴 합니다만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기획이 있었다 합의가 있었다 이거는 뭐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을 넘어보고요. 어떤 흐름이 있는 거는 분명하죠. 이게 이를테면 뭐 친문의 포위라는 식으로 이제 보수 언론들이 보는 식의 흐름일 수도 있고 어쨌든 아니면 기본소득이라는 정책 드리블 정책 독주가 제동을 걸고자 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우후죽순 나타난 걸 수도 있고 어떤 흐름이 생긴 건 사실이고 이 흐름이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저희도 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관율의 큰 그림 청관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